시그메키 EPCD.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3교시입니다. 오늘은 PC의 부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부품들은 어떤 식으로 마더보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품들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음에서 우주아빠 검색하시고 제 블로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컴맹 탈출 유튜브 카테고리 클릭하시고 목록 보기 하셔서 3교시 수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하죠. 픽슬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컴퓨터 사진과 부품 사진을 하나 편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PC는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 모니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본체 안에 이렇게 큰 기판, 메인이 되는 큰 기판을 우리가 메인보드 혹은 마더보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CPU 펜이 아래에 감춰져 있는데, 이 마더보드 안에 CPU 슬롯이라는 부분에 이 CPU라는 부품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 CPU 옆에 이렇게 메모리 슬롯에 장착되는 부품을 메모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기억 장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마더보드에 보면 밑에 슬롯들이 있죠. PCI 익스프레스 슬롯, PCI 슬롯. 옛날 같으면은 뭐 AGP 슬롯도 있을 것이고 PCI 슬롯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기 확장 카드라는 그런 사운드 카드라든지 뭐 다른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슬롯이 있는데, 이런 쪽에 장착되는 그런 카드들을 우리는 확장 카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 본체 윗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거를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죠. 각각의 부품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파워 서플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CD나 DVD 같은 그런 옵티컬 디스크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ODD라고 그러죠.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버라고 그래서 ODD라고 합니다. 흔히들 CD-ROM, DVD-ROM 이렇게 부르죠. 그런 부품이 있고, 또 이제 8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본체 밑에 부분에 보이는 게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우리가 흔히 하드 부르는 보조 기억 장치,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옆에 10번째로 이제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 G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마우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컴퓨터 부품은 10가지 부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 부품들이, 각각의 부품들이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버스, 포트, 들어본 거는 같기는 한데 과연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는 북쪽과 남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메인 보드를, 마더보드를 반으로 나눴을 때 윗부분에 있으면 노스 브릿지,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으면 사우스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 노스 브릿지는 쉽게 말해서 빠른 전송 속도로 전송되는 그런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의 그런 입출력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을 노스 브릿지라고 하고, 특히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라고 해서 MCH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느린 속도로 전송되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느린 속도고 전송되는 입출력에 관계되는 그런 SATA, SATA라고 그러죠. ID 옛날 방식, 그 다음에 USB, 키보드, 마우스, 오디오 코덱, 랜, 이런 입출력을 관장하는 그런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입출력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ICH, 인풋 아웃풋 컨트롤러 허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으려면은 어떤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이 컴퓨터 용어로는 버스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더보드 내에서, 이 메인보드 안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길을 우리는 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포트라는 것은 이 마더보드 외부로 연결되는 단자들을 우리가 포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S2 포트, 뭐 키보드, 마우스 포트가 옛날 방식의 USB가 아니고 옛날 방식 PS2 포트죠. 거기도 포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뭐 각종 통신하는 포트, 패러럴 포트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USB 포트, 이런 포트를 우리가 많이 포트 썼죠. 이 포트라는 건 항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더보드에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연결 단자를 우리는 포트라고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노스 브릿지의 역할을 CPU가 포함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픽 카드까지도 CPU가, 예전에는 메인보드에 그래픽 칩셋이 장착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CPU가 그 VGA까지 흡수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빠른 처리를 위해서 내장을 하는 거죠. 이 버스를 거치지 않고 CPU 안에서 통신을 하게 되면 더욱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VGA를 내장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AMD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스 브릿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뿐만이 아니라 사우스 브릿지 역할까지도 CPU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PU를 우리는 APU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런 그 변형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송 한계 속도를 점점 극복하는 거죠. CPU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사우스 브릿지,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역할하는 모든 것들을 CPU 내부로 옮기는 그런 설계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노스 브릿지와 사우스 브릿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옛날 메인보드에 보면 노스 브릿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다음에 사우스 브릿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스 브릿지는 이 CPU죠. CPU하고 이 노스 브릿지가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 슬롯이잖아요. 이 메모리 슬롯에서도 이 노스 브릿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CPU와 바로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스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와도 직접 통신이 안 되고 이 노스 브릿지를 통해서 CPU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요 메모리와 노스 브릿지, 그 다음에 노스 브릿지와 CPU,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와 노스 브릿지와 CPU, 이 사이를 연결하는 거를 우리는 버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우스 브릿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SATA 포트죠. 하드디스크나 CD롬을 연결한 SATA 포트, 그 다음에 각종 확장 카드 있죠. 여기에 보시면 확장 카드가 많죠. 이런 확장 카드들,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보면 그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CMOS 모든 어떤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오늘 날짜는 언제고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것들과의 연결도 사우스 브릿지가 하고 있죠. 이 사우스 브릿지와 각각의 SATA 포트라든지 확장 슬롯, 그 다음에 CMOS 간의 통신을 하는 것도 이 버스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내용이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그림도 나와 있고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인텔 ICH4 컴포넌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CPU가 이런 부분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USB, 이 부분은 허브 인터페이스, 이 부분은 CPU 컨트롤, 이 부분은 ID 컨트롤, 이 부분은 SMPOS 컨트롤, 이 부분은 뭐 플래시, 그다음에 이 부분은 PCI, 이 부분은 랜이나 AC97 사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CPU가 이 모든 거를 다 관장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CPU라는 놈이 노스 브릿지와 사우스 브릿지를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흡수가 되는 CPU를 우리는 APU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의 부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품들이 어떤 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시그매키 DPCD, 그건 뭐냐면 이런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가 부팅이 되고 나서 윈도우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업에 나올 내용인데 포스트라고 그러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그래서 전원을 켰을 때 윈도우가 부팅되기 직전까지 셀프 테스트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시그매키 DPCD라는 순서로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는 잘 보셨나요? 세 번째 강의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강의,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시그매키 DPCD의 비밀이 밝혀지는 네 번째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매키 DPCD 다음에 만나요. 안녕.